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초대석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예, 뵙기에 지금 단식 열하루째 그대로 느껴집니다. 댁엔 다녀오셨습니까? 네. 댁엔 다녀오셨어요? 지금 머리 감고 왔습니다. 예. 네. 지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단식 열하루째인데 이렇게 좀 그래도 생생한 사람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 건강 상태 양호하고요. 맥박 108에서 79, 혈당 114.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쩔 예. 때는 혈당 85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네.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단식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기사에서만 봤고요. 예. 공식적으로 뭐 요청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네,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청래 의원 본인에게는 직접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그렇게 뭐 만류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하란 얘기인지. 예. 하여튼 그만두라고는 몇 사람한테는 들었어요. 네. 예.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 중단했고요. 네. 또 동조 단식하던 그 문재인 의원도 며칠 전에 이제 단식 중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나는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 아니신가요? 보통 대개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게 되면 뭐 단식에 들어가며 뭐 이렇게 성명서 같은 걸 내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유민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곧바로 가서 했고요. 작은 소박한 바람은 유민 아빠가 떠난 자리가 열기가 식으면 안 되겠다. 예. 나라도 가서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주변에서 와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명분을 잘 세워서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출구 전략도 없고 명분도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냥 광화문을 찾는 국민동조 단식장에 찾는 그런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오늘 정기국회 개회됩니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 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국회 개회식에 혹시 가십니까? 갈 겁니다. 그런데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본회의 출석률 100%예요. 예. 그래서 안 깨고 싶어요.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예. 이 정기국회 전략이라는 게 뭐 당 지도부도 특별히 어떤 전략을 확정해 놓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기국회에 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호랑이나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던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1야당이 대여 투쟁을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인해야죠. 그리고 저는 시쳇말로 판돈을 다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투트랙이니 뭐 쓰리트랙이니 하고 나오죠? 3스텝을 밟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트랙으로 가도 될까 말까한 판에 무슨 3트랙입니까? 저는 그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예. 정말 당 지도부에서 대여 투쟁을 한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냥 빠져 있으면 돼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데 거기가 감나라 배나라 딴살림 차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년도 한번 되짚어보면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이거
원내 병행 투쟁해서 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네네. 뭐 거의 다 잊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장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장외로 나갔으면 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대로 싸워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자른 무가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 걸고 이렇게 싸워야 국민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진정성을 갖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텐데 그런 마음을 안 먹게 하잖아요. 일단. 예.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탓이죠. 예. 앞서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 네. 올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야당이 모든 걸 다 건다는 것 한때 진지하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좀 거론이 됐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직 사퇴 부분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직 사퇴를 건다 할지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정의와 의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18대에도 의원직 사퇴를 한 의원이 몇몇 있었고 의원실에 방도 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국민들이 저거 쇼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 사퇴를 내거는 순간 그냥 희화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믿지 않는 것을 꺼내봤자 그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를 하고요.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방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는 정기국회 보이콧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저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5년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모범을 따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56일간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손을 들었죠. 예.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줬죠. 박근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당시 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어요. 결국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강화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한 가지 당 내부에서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로 나오니까 뭐 이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그분들은 이제 중도파라고 해서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뭐 황주영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인데 당내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 갖고 계십니까? 그냥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당내 투쟁을 하지 말자, 장애 투쟁을 하지 말자, 원내에서 열심히 하자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분들이 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저는 알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여 투쟁을 하자 그러면 맨날 그렇게 새누리당 걱정을 해요. 저는 이분들은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뭐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께서 직설적으로 많은 비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우의독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요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냥 보고 웃지요. 뭐 당내에서는 이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보수 언론에서는 또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비교적 또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조중동에서 아마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중동에서 칭찬해주고 띄워주니까 거기에 날뛰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여론의 관심을
받는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대여투쟁을 열심히 하는 걸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경태 의원은 워낙 좀 유명한 분이어서 알고 있었는데 황교안 의원은 이름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 그 15분 서명했다는 그 뉴스. 뭐 가족들은 보고요. 이름을 알겠죠, 뭐. 예. 세월호 특별법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제정돼야 된다. 네. 단식하시는 이유가 이제 골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와 2번 합의해서 가져온 안, 물론 당에서 이제 추인하지 않았지만은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는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4가지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5월 19일 담화 때 그랬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실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1대1 대립구도를 형성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대화하자. 그러면 됐고 우리는 대통령하고 상대할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권한이 없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을 해야 새누리당이 움직입니다. 어떤 말이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청와대도 대통령이 나도 잘못이 있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 새누리당은 이런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과 국민과 야당이 원하는 그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협상해야 될 대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근데 이런 프레임 자체를 분명한 건데 뭐 그런 것은 얘기도 하지 않고 새누리당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시간만 지금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잘못 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면 안 되죠. 방송 끝나고 받으시죠. 네. 예.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대결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어야 된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이었고. 예. 그리고 처음에 세월호 특별법 4대4 TF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저희가 수백 번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유가족들의 사전동의였어요. 예.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수위의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이 동의 안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망각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1, 2차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와 합의해서 가져온 그 안은 이제 물 건너 갔고요. 네. 예. 오늘 유가족하고 여당이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만나서도 새누리당이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족하고 여당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우리 입지가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저는 부담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 어림없다 이런 비슷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일정하게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유가족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뭔가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유가족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그렇다면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은 늪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가 계속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죠. 예.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 네. 뭐 정청래 의원 단식만 가지고는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단식하시겠죠. 근데 그것만이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상은 어느 시대나요? 야당이 장애투쟁이 오르냐, 국회에 들어가는 게 오르냐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다 어느 시대나. 예.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원총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야당이 여당과의 대여 투쟁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고, 총선과 대선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야당의 입지를 세우고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자명합니다. 예.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여당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근심 걱정하고 이런 여당 같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것은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야당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세월호 특별법이나 현 정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와 두바이에 함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까? NCND입니다. 예. 이게 NCND여서 다음 질문이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들기에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큰 사안을 확인차 다녀오셨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이진 않아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안철수식 화법을 쓰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느 시점이면 결정이 돼서 그 내용 공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안철수식 화법을 말씀드리면 결정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럴 때는 우유부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식 11일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저는 단식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혹시 단식 경험 또 있으셨는지요? 예전에 학생운동 가다가 감옥 2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2년을 산 적이 있는데 출소하면서 세어보니 2년 동안 45일을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예. 제일 많이 했던 것이 24끼 8일간 했었고, 뭐 3일, 4일, 5일 뭐 해서 다 합하니까 45일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단식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솔직히 국가보안법 수정할 때도 단식은 안 했었어요. 그냥 혼자 이순신 단식, 나의 단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이제 2, 3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민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유민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뭐 그냥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감옥에서의 단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10하루째 하고 있는데 쌩쌩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단식장에 찾아오시는 국민들의 응원 이런 것이 굉장히 힘을 나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예. 말씀은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검게 타셨고요. 예, 제 낯빛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면도도 못 하시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은 참으로 비정한 것이 어제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고 매일 사건 사고가 있거든요.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자꾸 찾아오고 일베 이런 분들이 치킨 들고 어제 인증사진 찍으려다가 예. 또 잡혀가지고 이제 소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발 아무리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려우신 그런 신체적, 정신적 상황인데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